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바로 지금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시장 상황과 향후 변수, 그리고 투자자와 실수요자별 전략을 정리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전세가 금리 매매가의 연결 구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시장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하면서 심리적 요인과 실제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공급과 시장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은 2023년, 2024년에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은 최고점 대비 15-20%, 지방은 일부 지역에서 30% 이상 하락한 단지도 있었죠. 하지만 2025년 들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5% 증가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상승 전환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반면 2025년, 2026년 입주 예정 물량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특히 서울은 2026년 입주 물량이 2만 세대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입주 물량이 줄면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이는 다시 매매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전세 가격 지수는 전국적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늘면 전세 가율이 높아지고 이는 곧 매매 전환 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죠. 전세가와 매매가는 쌍둥이 지표입니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세입자들이 집을 사는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겁니다. 반대로 전세가가 내려가면 매매 수요는 줄어듭니다. 굳이 지금 집을 살 필요 없겠다는 심리가 퍼지고 집값이 약세로 이어집니다. 2025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전국 전세 가격 지수는 작년 말 대비 약 1.2%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특히 강세로 전세가 상승이 곧 매매 반등의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금리와 거래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는 곧바로 대출 이자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금리가 높으면 대출 이자가 커져서 집을 살 여력이 줄어들고 매매 수요가 위축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부담이 줄고 더 많은 사람이 매수에 나서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2025년 현재 기준금리는 3%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나 2026년 초에 점진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거래량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금리는 전세 가격에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더 선호합니다. 이때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세입자들이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려 하니 전세 수요가 줄고 전세가가 안정되거나 하락하게 됩니다. 즉, 전세가와 금리는 매매 시장으로 이어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금리가 3.5%에서 3.75%로 인상되던 시점,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한 달 평균 3만 건 이하로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 금리 동결과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거래량은 월 평균 4만 5천 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금리 방향성만 바뀌어도 시장 심리가 달라지고 거래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실전 데이터입니다. 또한 6억 원 대출 규제, DSR 규제 강화 등은 여전히 부담이지만 정부가 일부 지역과 실수요자에 한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변화의 여지는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입니다. 시장은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 신호, 대형 개발, 교통망 개통 같은 이벤트가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GTX 착공, 신공항 발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 같은 뉴스 하나만으로도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호가가 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재
하락장이 길어지며 불안 심리가 컸던 투자자들도 이제는 더 떨어질 곳이 없다는 분위기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이 심리 변화가 실거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2025년 현재 실제 사례를 통해 지역별 시장 움직임과 투자 타이밍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 가율이 70% 이상인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차라리 사자는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강남 아파트 값은 조정세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매매도 따라 반등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청라 검단은 GTX 비착공, GTX D 예타 통과로 교통망 호재가 확실합니다. 송도는 전세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량도 늘어났습니다. 전세가가 오르자 실수요자들이 차라리 매수하자는 심리를 보이며 거래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검단은 아직 저점이라 실수요와 투자 병행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그동안 교통 불편으로 저평가됐지만 GTX D 추진과 김포 골드라인 혼잡 해소 대책으로 재평가 기대가 큽니다. 수도권 외곽으로 파주 운정, 의정부는 GTX C 수혜지로 아직 상대적으로 가격이 눌려 있습니다. 중장기 저점 매수에 적합합니다. 지방광역시를 보겠습니다. 부산은 2025년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공급 부족과 북항 재개발, 엑스포 후속 사업까지 겹쳐 바닷가 프리미엄 단지 위주로 반등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올해 부산 입주 물량이 9,000세대 이하로 줄어 전세 공급 부족이 매매 반등으로 직결된 사례입니다. 대구는 미분양 조정 이후 바닥권을 찍고 전세가 상승이 매매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도시철도, 4호선 등 인프라 기대감으로 바닥 매수 기회로 접근할 만합니다. 대구 전체는 아직 위험 요인이 많지만 수성구 핵심 단지에서는 전세와 매매 동반 반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착공으로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클러스터와 맞물려 실수요 투자 모두 긍정적입니다. 특수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교통과 정치 행정 3박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이전이 장기 지연되며 단기 침체 국면이지만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과 북세 종화이시 등 교통 호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청주 오송 오창도 충청권 교통 허브로서 KTX 오송역과 세종 청주 고속도로 방사광 가속기 확장으로 세종 대체 투자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야 할까요? 실수요자라면 이미 원하는 입지, 생활 인프라, 직주 근접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타이밍입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더 기다리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아직 모든 지역이 오른 것은 아니므로 핵심 입지를 선정해서 저점 매수를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컨대 수도권 외곽의 GTX 수혜 예정지, 지방의 신공항 산업단지, 인근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단기 차익보다는 최소 3년 5년 보유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 폭탄이 예정된 일부 지방 도시와 공급 대비 수요가 확실히 부족한 소형 신도시입니다. 금리 인하가 확실해질 때를 기다려 자금 조달 조건이 개선되는 상황을 노리는 투자자는 이런 경우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투자 포인트를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단기 매수 유망지는 인천 송도 검단, 부산 해운대, 울산 남구입니다. 중장기 투자 유망지로는 김포 한강 신도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청주 오송 오창입니다. 관망 또는 기다려야 할 지역으로는 공급 과잉 지역 일부, 아직 거래량 회복이 더딘 중소도시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무조건 사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가 아니라 어느 지역은 매수 타이밍이고 어느 지역은 기다려야 할 타이밍인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 이후 바닥을 통과하며 회복기로 진입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무리 없는 조건에서 매수를 고려할 만하고 투자자는 핵심 입지 저점 매수를 통해 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은 매매 수요를 자극해 집값을 올립니다. 금리 인하는 매수 여력을 높여 집값을 올립니다. 전세가와 금리는 서로 맞물려 매매 시장으로 파급이 되죠.
따라서 전세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은 시장의 회복 신호가 명확히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실수요자는 지금도 무리 없는 매수가 가능하고 투자자는 핵심 입지에서 저점 매수 후 장기 보유 전략이 정답입니다. 결국 지금 사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라는 질문이 답은 여러분이 실수요자인가, 투자자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시장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공존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